어떤 노트북, 무슨 브랜드를 선택할지 고민 중이시죠? 잘 모를 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최선은 아니지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양한 사용자들을 통해 이미 검증이 됐다는 반증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아닐지 몰라도 평타 이상은 갑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노트북 스펙을 전문가급으로 알지 못하거나 장바구니에 담아놓았지만 결정을 못하고 계실 시청자분께 도움될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노트북 5개를 뽑아보았습니다. 에이수스, 갤럭시북, 레노버, LG그램, 맥북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하나씩 차례대로 제대로 설명할 테니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수스 노트북. 최근 게이밍 노트북 브랜드로 많이 알려졌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류가 다양해서 어떤 노트북을 골라야 할지 어렵기도 합니다. 노트북으로는 에이수스 비보북을 권해드리며 좀 더 고성능을 원하신다면 젠북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비보북은 보급형으로 나왔음에도 무게는 약간 무거운 반면 가격은 가벼운 편입니다. 젠북은 경량형 모델로 가볍지만 일반형보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고사양 라인업까지 존재합니다. 비보북과 젠북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판매량을 본다면 보급형인 비보북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비보북은 고속 충전을 지원하여 49분 만에 60%가 충전되는 쾌속함이 있습니다. 급한데 배터리가 부족할 때 빠르게 작업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디오, 음량, 모니터, 색상, 터치감을 갖추고 있는 키보드까지 괜찮아 보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까지 되어 인기가 더 많아졌는데요. 일반적인 노트북을 찾고 있다면 에이수스 비보북이 무난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갤럭시 북 3 프로가 인기가 많은데요. 이유는 스펙도 좋으면서 엄청난 가성비 노트북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북 2 프로와는 180도 달라진 컨셉으로 다른 노트북이 되었습니다. 전작은 LG 그램과 비슷하게 초경량 노트북 형태로 만들어 무게를 극단적으로 줄였었는데요. 그러나 크게 임팩트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미 그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줄어든 무게로 높은 성능과 고급감이 사라지고 컨셉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갤럭시 북 3 프로는 14, 16인치 모두 무게는 가벼우나 성능과 디테일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본인의 영역을 만들어 컨셉을 단단히 했네요. 간단하게 스펙을 이야기하자면 총 무게 1.17kg이고 내장 그래픽으로 인텔 아이리스 Xe가 탑재하였고 디스플레이 WQXGA 플러스 아몰레드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인텔의 13세대 탑재로 성능이 슬림형 노트북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로 올라섰는데요. 가벼운 무게에 대한 전작에 비해 오히려 무게가 줄어들었고 그램을 제외하고 다른 경쟁작과 비교한다면 최상급 모델인 울트라를 보더라도 여전히 꽤 가볍고 괜찮은 무게로 보입니다. 무게를 포기하고 얻은 장점으로 데스크탑 대체가 가능한 노트북이라는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로 인해 대중적인 인기가 당연히 상승하게 되었고 특히 엄청난 가성비로 인해 한동안 커뮤니티에서 노트북이란 칭호도 받게 된 듯 싶네요. 가성비를 갖출 수 있었던 건 국내 1위 브랜드라는 삼성의 브랜드 파워가 한몫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 스마트폰, 노트북, 탭워치 등의 제품을 생산하며 쌓인 각 영역의 기술이 서로 영향을 주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은 무엇보다 AS가 편하다는 특화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 거주 중이라면 갤럭시 북 3 프로 또는 울트라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50만원대 가성비 중에서도 탑 3 안에 드는 게 바로 레노버 슬림 3입니다. 39.62cm의 슬림한 베젤의 넓은 화면과 무게도 1.7kg의 적당히 가벼운 게 특징입니다. 제품의 특색은 가성비가 상당하다는 점이 있는데요. 어두운 곳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백라이트 키보드와 낮에는 안티클레어 화면이 눈부심을 줄이고 선명하고 편안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용량도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고 그로 인해 사용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장점은 프라이빗 셔터가 있어서 누군가 웹캠으로 훔쳐보거나 사용을 하다가 실수로 웹캠을 켜게 되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워런티 서비스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되어 더욱 안심하고 구매하기가 좋아졌습니다. 외국 브랜드를 고려해봐도 AS가 괜찮은 편이니 충분히 고려해볼만 합니다. 가장 가벼운 14인치 노트북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LG 그램. 진짜 1kg가 안되는 이름과 같은 그램입니다. 처음에는 1kg이 안되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최근 게이밍 노트북이 인기 있는 이 분위기에서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듯 하네요. 아직도 가벼운 노트북 하면 LG 그램을 떠올릴 정도로 탄탄한 고객층이 존재하는데요.
실제 노트북의 무게는 광고보다 더 가벼워서 말이 되냐는 소리를 들었던 에피소드도 있네요. 스펙 내용보다 1g이라도 더 무거우면 허위 광고가 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었을 제품 사양표인데 LG그램은 오히려 더 가벼운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전 전 어댑터도 작고 가볍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년 LG그램은 미국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에서 86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는데 이런 LG그램에게도 몇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우선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디자인도 예쁘고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통해 프리미엄 등급도 있지만 최상위 트림을 구매하면 웬만한 노트북보다 비싼 가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추구한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맥북 이름만 들어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애플이라는 최고의 미국 기업에서 나온 가장 핫한 제품 중 하나죠. 최신 맥북은 M3 칩을 장착했지만 일반적인 작업을 한다면 M2 칩이 장착된 맥북으로 그 사용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M2 프로가 23년도 초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M3는 현재로서 엄청난 격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본다면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건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크리에이터 연구원들에게는 좀 더 투자를 하여 M3를 구매하는 것이 낫겠죠? 무엇보다 그래픽 퍼포먼스가 좋아져서 동시에 2대의 디스플레이 연결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일반형은 여전히 한 대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노트북으로 맥 스튜디오급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기존 M2 유저라면 굳이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처음 구매한다면 M3를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 중에 고민한다면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무용 문서 작업 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 정도라면 에어를 구매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프리미엄 프로 작업을 하는 크리에이터라면 맥북 프로를 구매하는 게 재구매를 하는 번거로움은 줄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단순한 작업을 하더라도 계속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분명 답답한데? 라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는 맥북 에어의 성능이 작업함에 있어서 만족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게 분명하니까 말입니다. 가장 고려할 부분은 역시나 가격일 텐데요. 오래 쓸 것이고 답답함을 느끼기 싫으신 분은 M3로 바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